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소속 의료 현장에 돌아오라며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늘, 도내 주요 병원에는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제주도 의사회는 두 번째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 당일을 맞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어제 2명에 오늘 1명이 추가돼 단 3명. 자체 소속 전공의 75명 중 50명이 여전히 현장을 떠났고 파견 전공의 18명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부터는 외래 진료나 병동의 일부 축소 운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주 한라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도내 전체 전공의 141명 중 복귀자는 7명에 그쳤습니다. 근무자 38명을 제외하면 103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주 한라병원에 설치된 제주권역외상센터와 응급실을 연계 운영하는 등 주요 병원에서 아직까지 중증 응급 환자 대응에 큰 혼란이나 혼잡이 없는 겁니다. 응급중 환자실이 다 꽉 찼을 경우에 지하 외상센터까지 쓰는 걸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그걸 풀어줬고. 이런 가운데 제주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허구에 쌓여 있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알맹이 없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잡자는 겁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복귀 제한 시한을 넘기면서 의료 공백 사태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이후 첫 연휴인 3.1절 연휴에 관광객 15만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응급의료 대책을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응급의료지원단과 중증 응급의료기관인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전용 한라인을 구축하고 권역외상센터인 한라병원도 일반 응급 환자를 진료토록 했습니다. 또 119 구급대는 중증과 경증, 비응급 환자를 분산 이송해 특정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며칠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연휴를 앞두고 또 비가 내려 겨울 장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만 17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에 비가 이렇게 잦은 것도 이례적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름 후에는 수확을 해야 하는 한 양배추밭. 누군가 잘라놓은 것처럼 절반가량이 뜯겨져 나갔고 군데군데 썩어버린 양배추 잎은 노랗게 변했습니다. 뿌리로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급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이 터지거나 수분 과다로 잎이 썩는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 입은 양배추를 솎아내고 일찍 자란 양배추는 수확해야 하지만 비가 계속 내려 작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해봤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비가 자주 오랫동안 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밤마다 평균 한 20-30%의 피해. 제주에는 한 달 동안 17일 비가 내렸습니다. 2월 강수일수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길었고 2년 전보다는 10일이나 많았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은 289mm가 내려 지난해보다 3배에 가까웠습니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우산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학원 가는데 버스 탈 때도 비가 와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계속 비가 오니까 버스 타는데도 가는데 비가 와서 넘어질 때도 있고. 겨울철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건 기압골의 영향. 원래 이맘때면 북쪽 찬 고기압이 제주까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기압이 내려오지 않았고 덥고 습한 저기압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제주를 통과하면서 계속 비를 뿌렸습니다. 올해 2월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한기가 강하지 않은 가운데 저기압 또는 기압골이 제주도 부근으로 통과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서 비 날씨가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밤사이 그쳤다가 연휴 첫날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다시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제1을 요구한 마을 공동 돌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마을 공동 돌봄 조례를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의 공동 돌봄 공간이나 돌봄센터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제주도는 사업 조직과 지원을 강제하도록 해 도지사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제2를 요구해왔습니다. 도의회는 또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제2가 요구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제주의 첫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인 중부공원 제1풍경채 센트럴 아파트 분양이 일부 미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A형만 1순위에서 2.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B형과 C형은 1순위에서 미달돼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또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와 124제곱미터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미달됐는데 부동산 업계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가 최고 12억 원대로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이 회장에 대한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주는 제주시는 물론 도체육회에서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박주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사적 이용과 직장 내 갑질로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 이 회장은 민선이기 제주시 체육회장으로 제주시 체육회 소속 회원사 단체장들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입니다. 제주시 체육회 정관상 회장을 불신임하려면 회장의 임기가 만 1년이 지난 뒤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발의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병철 회장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사퇴 요구나 징계 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도체육회는 이제 판단해서 뭘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체육회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체육회는 이제 우리 시체육회를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 예산 지원에 대한 감사지 이런 행정이라든가 예산 지원. 인사상 직접적인 징계는 어렵지만 관리 감독 방법은 많았습니다. 제주시 체육회의 예산은 제주시와 제주도 체육회가 지원하는 100% 보조금. 때문에 제주시는 회장이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관리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인 제주도체육회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인 제주시 체육회의 회원 탈퇴나 관리단체 지정 등 제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폭행 사건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두 기관은 모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12개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맡겼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로 이뤄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충격적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직장 내 갑질과 비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스포츠 인권센터를 지자체에 만들었고 강원과 광주, 경남 등 5곳도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지도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장을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직원 9명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체육회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배로 지급해야 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평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수당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체육회장의 체육관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체육관 예약 시스템을 제주도가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교실 도입을 앞두고 전교조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도내 55개 학교에서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필요한 기간제 교사 55명 중 10명이 부족하고 프로그램과 강사 인건비 20억 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며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등교사 자격 소유자를 초등학교 늘봄 교실에 기간제 교사로 투입하는 것은 교원 자격 검정령을 위배하는 위법 행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추가 감사를 벌여 학교장을 경징계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사안 발생 초기 통합 대응을 소홀히 하고 추가 현장 등에 대한 조사 청구를 누락한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의 기간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첫 상근 이사장 공모에 5명이 응모했습니다. 4.3 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3명에 대해 다음 달 4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2명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3명 가운데 2명은 제주 출신이며 1명은 제주 출신이 아닌 대학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가 이사장 후보자 2명에 대해 의견을 첨부해 제출하면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데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강순아 지역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제주시을 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98.85%의 찬성을 얻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후보가 발굴되면 추가로 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은 추위와 강풍이 예상돼 제주 항일기념관 광장에서 실내로 변경됐는데 공개 모집한 도민 참여자와 광복회원, 도내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합니다. 또 내일 아침 8시부터는 신촌과 함덕초등학교부터 조천 만세 동산까지 3일 운동을 재현하며 걷는 조천 만세 대행진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열립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현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사실 신고 접수부터 폐업과 전업 진행 여부 확인, 위반업소 행정처분까지 맡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